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립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오늘 저랑 세 번째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방송 2번 나와주셨다는 건데 제가 네.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4개 종목 공략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박인 게 4개 종목 전부 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백발백중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결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를 처음 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증권 투자와 관련된 자격증을 저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파생상품과 펀드와 관련된 자격증 또한 제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증권사에서 영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증권사의 경험을 통해서 주식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 경력 또한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이긴 하지만 투자대회에서 1등 그리고 전국에서 2등 정도 했습니다. 8,000명 중에 1등 했고 12,000명 중에 2등을 보여줬는데 이미 실력 부분도 충분히 검증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매매입니다.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적절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미 결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출연인데 종목 4개 추천드렸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목표가 달성을 해서 아마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를 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오늘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흐름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사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투자할 때 꼭 지켜가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100%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100%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고르는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내겠죠. 하지만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100%의 방법은 없고 계속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를 진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부분은 모두 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높여간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성과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분석과 재무 분석이 중요하다. 기술적 분석만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재무 분석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되고 종목을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상승보다는 한 달 상승률 그리고 한 달보다는 1년 전체적인 계좌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 수익이 났다고 기뻐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손실이 났다고 슬퍼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전략 올해 2025년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투자할 거라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좀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 오늘 저희 생방송을 통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내 돈, 내 자금 아무한테나 믿고 맡기면 안 되겠죠. 우리 전문가님 자격,
경력, 수상 경력까지 모두 다 갖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굉장히 믿을 만한 전문가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하시죠? 성적표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번 방송 나오셔서 총 4개 종목을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워트, 한미반도체, EN셀, DIC였습니다. 그런데 이 4종목 모두 다 100%로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이야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과연 오늘 들고 오신 종목도 2개일지 나아가서는 목표가 달성 또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당연히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이 금요일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또 주셨던 종목이 바로 슈팅 나왔다라는 네,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장전인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 어떠한 일정이 있으니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도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상담도 여러분께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그냥 사라, 팔아라라는 신호만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만큼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공략 종목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종목을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맞게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 받아가셔도 되고 주식에 대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래서 종목을 매수 진입하는구나 라는 부분도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다 오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좋은 성과 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무료 방송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고 상승 정적까지 나오고 8%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고가에서는 한 15% 이상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는 한 8%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최대 주주가 지분 경쟁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회사 자체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성장성이라는 부분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61선과 121선이 있는 이 자리 돌파하기 전이었는데 돌파했을 때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에 저희가 좀 진입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후에 오후에 61선과 121선 기술적인 자리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죠. 바로 상승 정적까지 나면서 좋은 수익이 나서 아마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까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보여드렸는데 충분히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를 올리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지금 생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 가져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저와 소통하면서 투자에 대한 성과를 늘릴 수 있는 능력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 오전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요. 시장 정리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 당연히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종목 어제 14% 가깝게 급등세 보이면서 장 마감 지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2개,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1개, 이렇게 매주 3개씩만 받아가도 여러분들의 잔고 좀 빠르게 훨씬 더 좋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놓치지 않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방송 공략주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방송 공략주도 그야말로 대박이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첫 방송이었죠. 1월 4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 한미반도체와 워트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 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미반도체와 워트 단순히 소개해드린 게 아니죠. 시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CES 일정이 있다. 전기전자와 관련된 부분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미반도체와 워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성장성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HBM과 관련해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고 최근에는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였죠.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일단은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매도 실현을 하고 재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반도체와 워트 같은 경우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서 재매수 시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 같은 경우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재매수 시점도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였죠. ENCell과 DIC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증명을 좀 보여줬습니다. 종목을 제가 드리면서 자, 이 종목 한번 보자. 다음 주에 어떻게 오르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루 1거래일 월요일 만에 바로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 왜 올랐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제 매수 시점도 왔는지 한번 봐야겠죠. 전체적인 수익률부터 좀 말씀드리면 자, 한미반도체 워트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했고 27%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죠. 워트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24%의 상승 보여줬고 ENCell과 DIC는 1거래일 만에 월요일 만에 바로 증명을 보여줬습니다. 시초가에 진입하신 분들 당연히 큰 수익 났겠죠. 목표가인 14% 그리고 목표가인 13% 모두 다 달성해서 방송 보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ENCell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Cell과 관련된 이슈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 그중에서 ENCell 같은 경우는 CDMO와 관련된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기대감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그게 바로 월요일 날 시세 분출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대했던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계약건과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어느 정도 충분히 증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건이라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기대해도 된다. 실적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추천을 드릴 때 말씀드렸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재무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자산이라든지 부채 수준을 봤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자, 보시면 자산도 굉장히 높고 582억, 부채 57억밖에 되지 않죠.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낮다. 유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자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 이루어지겠죠. 그 투자를 통한 성과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기술력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 저희가 주말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시초가 대비로 급등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목표가가 22,400원이었는데 고가가 22,450원입니다. 거의 최고가에 매도를 했겠죠. 목표가도 그냥 제가 단순히 라인 그냥 정해서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전 매물대 기준으로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구간에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제대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 딱 하루 만에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ENCell 같은 경우에 지금 21선인 이 노란색 21선인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매수 시점도 바로 온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했지만 ENCell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매수 신호를 받아서 21선 위에서 매수 잡아 보신다면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추가적인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리뷰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종목은 DIC입니다. DIC도 하루 만에 증명을 좀 보여줬는데 자, 보시면 테슬라 부품 공급 업체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 주목을 받고 있고 트럼프 테마에 분명히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이슈도 있고 CES의 첫 참가에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 배터리 화재라는 부분 저는 굉장히 성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고 트럼프 테마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조금은 아쉬웠죠. 작년엔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57억입니다. 근데 이 종목 시가총액 아직 1,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PER이 10배가 안 되죠. 상당한 저평가 수준이다. 물론 작년에 실적 성장이 좀 아쉽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 구간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그래도 지금은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바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굉장히 시초가 대비로 크게 올랐죠. 자, 이 종목도 목표가 4,9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가가 5,000원입니다. 최고가에서 아마 정리할 수 있는 신호를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음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쉬운 성과가 당일날은 났겠죠.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 굉장히 좋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테마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리는 구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NCell 같은 경우에 매수 자리가 좀 나왔다, 재매수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D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만약에 홀딩하고 고가에 못 파신 분들, 목표가에 못 파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밸류에이션 쪽인 부분 그리고 성장성, 시장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이러한 종목들 잘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워트 우리 전문가님이 지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각각 30% 가깝게, 25% 가깝게 슈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종목 조만간 눌림목 자리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곧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젠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말 순간의 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하셔야만 그래야만 알아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체크. 자, 그리고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은 ENCL과 DIC였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강한 상승 달력 맛봤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 우리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최고가였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깨도 가슴도 아닌 거의 정수리에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으로 정말 최대의 수익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알아갈게요. 네, 그러면 기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까지 알려주신 기법이 골든벨 터치업 기법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기법을 들고 오셨다는 네,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요. 어떤 기법이에요? 일단 시장과 지금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법의 이름은 모여랍니다. 수익도 모이고 캔들도 모이는 과정에서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가요?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2025년 1월 초에는 반등 구간이 일부 조금씩은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 굉장히 유효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에 골든벨 기법 같은 경우엔 골든크로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 그리고 터치업 같은 경우엔 상승 추세에서 굉장히 유효한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여라 기법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 이후에 횡보 구간이 나오고 그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는 시점을 포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여라 기법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종목들 이렇게 추세 하락이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로 빠르게 돌아선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골든벨 기법을 통해서 포착하시면 바로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긴 횡보 구간을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이 길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장기 이평선인 61선과 121선은 당연히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장기간에 형성된 가격보다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 추세가 나온 종목들은 짧은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형태로 이평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 지금 하락 추세하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캔들도 모일 수밖에 없겠죠. 횡보 구간에서는. 그래서 제가 모여라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였을 때 슈팅이 나오는 이 시점을 잘 파악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왔을 때, 자, 하락하는 추세 구간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격대에 있다면 올라오면 본전에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이 구간 내에서는 상승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때는 항상 큰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상승 힘도 약할 뿐더러 돌파 자리까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 하락 추세에서는 그러한 매도 물량이 있다.
그리고 이 횡보 구간, 모이는 구간 내에서는 이평선도 모이지만 캔들도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구간, 하락 추세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을 땐 어느 정도 하락 지지는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성장성 부분 일단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하락 추세가 나왔다.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알겠어. 그리고 올라가려면 매도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수 진입이 쉽지 않아라는 부분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횡보 구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라고 하면 하방 지지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 하방 지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건 상승 시도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상승 시도는 거래량 돌파와 함께 또 다른 신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121선 돌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가 길게 나올 때는 장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 올라간 장기 이평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종목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매수를 진입하고 결과를 보여줬을 때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여지는 종목들 캔들과 이평선이 모여서 슈팅에 나오는 게 바로 모여라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횡보 구간 내에서도 상승 추세,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점을 또 높여간다는 것도 의미를 둬야 되는데 저점이 높여간다는 것은 이 횡보 구간 내에서 충분히 이 구간 내에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이 가격보다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졌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점이 높아져서 하락 추세, 지지선도 완성이 되고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의 자리가 왔을 때 거래량과 동반해서 121선 돌파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진입하고 나서 손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분석 위주의 기법이기 때문에 60일선 돌파, 60일선 이탈을 했을 때는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이 정배열로 진행이 될 겁니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렇게 될 것인데 1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신호, 다만 돌파를 하고서 눌리는 구간이 바로 나오고 61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6만 원대 라인에서 목표가를 잡으셔야겠죠. 하지만 강하게 슈팅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엔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하셔도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라인의 목표가를 잡고 양봉이 이어지게 된다면 일단 계속해서 홀딩, 음봉이 나오는 시점, 마이너스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바로 목표가에서 그냥 목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은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에 맞게 매도를 하고 목표가를 충분히 가져가셨다면 그 이상은 목표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매수와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차트가 아마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 골든벨 기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종목은 터치업 기법을 통해서 기법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해서 상승 구간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 사실 이 기법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러한 종목 찾으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잘 못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돌아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은 아직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하락 추세한 다음에 지금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딱 써야 하는 기법이 바로 모여라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포착해낸 오늘의 종목도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2개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방송 말미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 우리 시장 보면 그래도 좀 요즘 미국 시장이랑 좀 디커플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좀 결을 같이 하는 경향은 당연히 있잖아요. 이번 주에 경제 지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PPI, 맞습니다. CPI 어떻게 보셨는지도 또 궁금하고 요즘 가장 걸리는 게 또 미국 국채 금리라고 볼 수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5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쭉 한번 전략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율 부분 그리고 미국 국채와 한국의 금리가 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행히도 이번 주에 발표했던 경제 지표들,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에 가장 먼저 발표됐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PPI만 발표된 건 아니죠. CPI도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는데 예상과 부합하는 수치 보여졌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에 조금은 하회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줬죠. 그와 관련해서 코스피에도 훈풍이 불어온다라는 뉴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에 취임식에 있는 트럼프와 관련해서 허니문이 현실화되나 이러한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죠.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PPI와 CPI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가 급등을 보여줬을 겁니다. 트럼프 취임식도 분명히 강달러에 대한 부분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국채 금리가 뜨고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보여줬을 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환율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란 새로운 이슈까지 생기게 된다면 눌리는 과정, 쉬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결과치만 보면 상당히 잘 나왔고 시장 움직임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좋았지만 지표 자체는 좋았지만 여행 운송비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어떻나요? 미국 굉장히 크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 많은데 이 여행 운송비, 비행기 값이 좀 올라간 부분이 개인 소비 지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에 여행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행 운송비가 이렇게 증가를 보여줬다라면 PC 물가 발표는 조금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월 31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PPI, CPI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이긴 합니다만 지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C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 PC 물가 지표가 만약에 여행 운송비 증가 부분을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잘 안 나오게 됐을 때는 2월 초, 1월 말에 굉장히 안 좋은 하락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결과치는 좋았지만 세부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점도 리스크라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상품 물가 둔화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둔화가 좀 더딘 움직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쓰는 돈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집을 사신 분들은 아마 대출
이자 이런 부분, 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월세 부분이 아마 소비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실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데 이 가장 큰 게 조금은 더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CPI에서는 조금은 안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네, 시장이 좋다, 상승하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향후 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생기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짜는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PC 물가도 높게 나오고 CPI도 다음번 나올 CPI가 좀 높게 나왔을 때는 미국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리스크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되고, 다음 주 제가 트럼프 취임식 다음 주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강달러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강달러가 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관세 정책, 이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세 전쟁, 트럼프 정부 1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번에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환율 급등, 달러랑 원이 있다.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이슈가 더 터질수록 달러에 대한 부분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환율 급등, 굉장히 주식시장의 큰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1,500원이 만약에 찍히게 된다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지금 사실 1,400원대 라인도 금융위기라고 보고 있는데 1,500원대 라인이라면 아마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미국 국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국채 흐름이 지금처럼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매수 종목 위주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갈지, 혹은 강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여주고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환율 수혜주와 저평가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전략 두 가지를 가지고 달러의 흐름에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외국인 매수 종목, 그리고 환율 수혜주와 저평가 종목들 당연히 제가 생방송으로 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거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투자 전략, 시장 흐름에 맞게 전략에 잘 짜 보신다면 투자 성과 크게 좋아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전략도 생각해 주시고 맞는 종목도 잘 찾아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 PPI 주요 경제지표 나왔었죠. 평가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곧 발표될 PC 같은 경우에는 여행비 그리고 또 운송비 증가로 인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1월 31일 발표 예정입니다. 어떤 수치가 발표될지 전후로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초에 트럼프 취임 예정 있습니다. 펼칠 정책과 나아가서는 시행 여부까지 꼼꼼히 알아가셔야겠고요. 달러와 미 국채 금리 움직임 가장 중요한 요즘 시점이죠. 이 부분 따라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할지,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도 달라질 겁니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알아갈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죠. 전문가님, 2주차까지 제시한 종목들이 전부 다 목표가 달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도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기대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기대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코리아 FT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뉴스 한번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제품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 아마 전기차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친환경 자동차 제품으로 좋은 모멘텀이 발생할까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코리아 FT가 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 기존의 자동차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성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A 같은 경우엔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 최첨단 신제품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 또한 성장성이 매우 높겠죠. 조금은 자율주행의 성장성이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좀 있는데 그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관련된 부품 충분히 좋은 성장성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장성은 실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 종목 보시면 3분기까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74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 넘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고 한다면 PER이 너무 낮죠. 4배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한 저평가 영역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종목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3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이다. 2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4분기가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의 성장세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 전략을 제시해 드렸을 때 국채 금리가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저평가 분할로 해보자.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평가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좋은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겠죠. 차트 부분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이 조금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실적은 아니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죠. 자, 모여라 기법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121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거래량 또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래량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만 좀 생겨나고 121선만 돌파하게 되면 아까 모여라 기법에 맞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목표가 사실 전고점 라인까지 좀 제시해 드려도 되지만 조금은 짧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이슈, 다음 주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이슈 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가 5,750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고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 기준인 5,12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거래량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분히
차분하게 매수 진입하시면 좋은 성과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외에 제가 오늘은 히든 종목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두 종목씩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한 종목 더해서 히든 종목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봐야겠죠. 자, 사큐 방산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에서 분기 최대 매출 전망. 현대차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 증권입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최대 매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이라는 부분,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도 끝날 분위기,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전쟁도 사실 끝날 분위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 대한 성장성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대감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방산 부분에 대한 수주권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꺾일 가능성은 올해로 봤을 때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떨어진 만큼,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만큼 사실 최근에 그 기대감이 꺾일 만큼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데 누가 참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의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 당연히 주목도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대 실적을 통한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 이슈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의 실적 성장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구간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 2,899억입니다. 간단하게 2,9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 964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자, 2,900억에 4분기 영업 1,000억이라고 치면 3,900억 영업이익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 PER로 해봤을 때 5배 이하죠. 5배, 4배 좀 이상일 것 같은데 PER 5배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5년만 지금처럼 일하면 시가총액만큼 돈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 주가 2배 되는데 5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만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상 이렇게 낮은 가격대가 유지가 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이 부분은 방산과 관련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자, 쌍바닥 형태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60일선 돌파, 121선, 60일선 돌파 시도하고 있죠.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다. 모멘텀은 트럼프와 관련된 취임식 붙어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평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종가 기준인 56,000원으로 일단 매수가 제시해 드렸고 6만 원으로 일단은 목표가 제시해 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7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코리아 FT와 히든이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지금까지 딱 방송 3번 정도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해주셨던 모든 종목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3주차 제시해주신 오늘의 종목 2개도 좀 수월하게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을 또 공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종목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인 트럼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핫한 인물과 엮여 있다라는 것은 가장 핫하게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숫자까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이 종목명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리뷰로 한미반도체, 워트, ENCL, DIC 살펴봤고요. 그리고 모여라 기법에 대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코리아 FT와 한 종목은 히든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